물건이 곧 나라는 착각. 물건의 쓰임새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물건을 자신의 내면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물건은 점점 늘어만 간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내면을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둔갑해 버리기 때문이다. 물건이 자기 자신이 된다. 물건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건은 한층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도 아닌 물건은 서서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물건은 나이므로 물건을 늘리는 일은 나를 늘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들인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한다. 물건 자체가 자신의 가치, 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책이 많다고 지적인 내면의 가치가 생길까? 나는 거실 복도의 한쪽 벽면을 전부 책장으로 메우고 그 안에 책을 가득 채워 넣었다. 책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정작 제대로 읽은 것은 별로 없다. 읽은 책조차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다. 대학 시절에는 현대사상 등 일단 어려워 보이는 책을 골랐고 20세기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장편 소설들도 열심히 사모았으나 읽지 않고 훌훌 넘겨보기만 한 것도 많다. 몇 년이나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책을 사모으는 취미라고 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읽은 책을 버리지 못하거나 읽을 예정도 없는 책을 계속 쌓아둔 이유를 지금은 확실히 안다. 나는 책장을 통해 나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어요. 책장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 폭넓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죠.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망정 어려운 책도 읽고 있다니까요. 나는 특별한 것이 없이 평범하고 말도 별로 없는 편이지만 내면에는 이만큼 풍부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나는 지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읽은 책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책을 계속 늘려갔다. 나는 나의 가치를 책장에 진열된 책의 분량으로 드러내려고 했고, 마침내는 읽지도 않은 책을 나 자신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책은 내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다. DVD, CD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앤티크 소품이나 화려한 식기, 비싼 카메라로 내 가치를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말이다. 물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하나하나에 시간을 들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방치해버리기 일쑤였다. 청소하기도 힘들어 방은 너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의욕도 꺾였다. 그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기 위해 결국 술과 무질서한 생활로 도피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당신을 망친다.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심하면 우울증이나 자살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까스로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가치에는 딱 봐서 알 수 있는 외모의 가치도 있지만 내면의 가치도 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어렵고 알리는 데 시간도 걸린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물건을 통해 내면의 가치를 전달하는 편이 쉽고 빠르다. 하지만 물건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넘쳐나는 물건에 얽매이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물건이 어느새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물건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물건은 거꾸로 자신을 공격해 온다. 시간도 에너지도 물건에 빼앗기고 예전에는 도구였던 물건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 이쯤 되면 이미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존재다. 자신을 망칠 정도로 늘어난 물건,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이는 괴물이 된 물건, 도구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물건, 악착같이 일해서 평생을 바치게 하는 물건, 물건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다투는 이상한 현상마저 일어난다. 사실 물건 자체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물건의 가치가 자신과 동등해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건은 당연히 내가 아니며 내 주인도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단지 도구일 뿐이다.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닌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막는 길이다. 물건을 줄인 후 찾아온 변화.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나는 물건을 많이 버렸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물건들까지 버렸다. 언젠가라는 미래를 벗어던진 것이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미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미래라는 가게의 셔터를 내린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물건을 버렸을 뿐인데 말이다. 예전에는 완전히 반대였다. 나는 장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사양산업인 출판을 직업으로 선택했고 편집자로서 그다지 잘 나가지도 못하고 업무의 폭은 좁았다. 여차하면 이 자리마저 잃을 것만 같았다. 나이도 30대 중반이니 이직하기도 힘들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독사뿐인가?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어떻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데일 카네기가 쓴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에 나오는 더럽지도 않은 그릇을 씻으려고 하지 마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오늘 하루에 씻어야 할 그릇은 단 하루치뿐이다. 내일 씻을 그릇이나 모레의 그릇, 그리고 1년치의 그릇을 씻을 일까지 미리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질리고 불안해져서 오늘의 그릇을 씻는 일조차 자신이 없어진다. 미래의 실업, 결혼, 아이를 갖는 일, 나이 들어 병드는 것, 고독사 등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지지도 않은 미래의 그릇을 설거지할 걱정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구하면 된다. 한번 버려보고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거나 필요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시 그때 손에 넣으면 된다. 나는 어쩌면 실직할지도 모르고 고독사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실직했을 때, 그리고 고독사 하게 될 때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왜 자신을 책망합니까? 필요할 때 누군가가 확실히 꾸짖을 테니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 스스로 뉘우치면 되는 거였다.
나는 물건을 버릴 때마다 몇 번씩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스스로 물었다. 지금을 계속해서 묻고 언젠가를 없애가면서 간신히 지금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라는 미래에는 셔터를 내렸고 이제는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는 매일 더러워진 하루치의 그릇을 씻을 뿐이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자 다시 편해졌다. 현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필요했던 물건도 이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필요한지 어떤지를 계속 질문한 결과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물건, 옛날에는 어떻게든 갖고 싶었던 물건도 지금은 없다. 예전에 나 자신의 일부라고 믿었던 물건도 없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보증해주는 물건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예전에 나는 내가 음침하고 폐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물건도 없다. 물건을 버리면 예전에 싫은 나 자신에게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언젠가라는 미래에 필요한 물건과 예전에라는 과거에 필요했던 물건을 버려라. 그러면 현재만 남는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면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왠지 미래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5초 후의 미래라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좋았어. 눈을 감고 5초 기다려보자. 5초 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다. 여전히 미래를 경험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지금 느끼는 경험과 똑같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편집된 기억의 하이라이트 뿐이다. 지금과 똑같이 오감을 통해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미래와 과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아마도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닐까?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현재를 소홀히 한다.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내며 미간에 주름을 짓는다.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간에 주름 짓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 계속 미간에 주름을 지을 것이다.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 한숨을 쉬게 된다. 만일 뭔가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야 한다. 내일도 다음 주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이 와도 지금이다. 1년 후도 다가오겠지만 그 역시 현재다. 모든 것은 지금이다. 나는 미래를 위해 모아둔 물건과 과거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많이 버리고 나서 현재의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미래에 뭔가를 두려워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물건이 없으면 홀가분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든 된다. 어떠한 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도 이젠 없다. 가난하든 슬프든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면 된다.